그래서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가 뭐냐면 군수산업이에요. 기술. 뭐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다 헛소리고요. 군수, 장비. 민주주의, 주권 재민. 징병제하고 이거 세팅입니다. 하나의 세팅 요소입니다.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현대에 와서 만들어낸 그 배경들이에요. 학자들이 민주주의 갖고요. 뭐 뒤졌어, 그죠? 아테네 민주주의 연구하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봉창 두들긴 얘기예요, 그거는. 프랑스 혁명이 그래서 현대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 근대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 본질은 전쟁이에요, 전쟁. 투쟁, 싸움. 맥밀이라는 학자가 쓴, 그죠? 세계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 전쟁과 군수산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세계 전쟁사든가요. 아주 좋은 그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이 특히 좋은 점은요, 요 안에 있는, 그죠? 그 각주, 그 주에 있잖아요, 그죠? 그 주에 들어가 보면은 그걸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참 훌륭해요. 역사학자인데, 그러니까 영미계통의 역사학자들이 사실 훌륭해요. 아까 그죠? 1768에서 1828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1888까지인데, 요 무렵에 등장한 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막시즘이에요. 1848 공산당 선언인데, 막스는 어떻게 보냐면, 그죠? 상대할 적을 어떻게 보냐면, 계급이란 요소로 나눠서 노동자 무산계급과, 그죠? 유산계급으로 나눠서 우리가 막스는 굉장히 뭐 이상주의자인 게, 이때 이미, 그죠? 네이션이라는 게 등장해서, 국가주의가 등장해서 이렇게 힘을 합치는데, 막스는 주장한 게 뭐냐면 국가주의가 아니고 전 세계 무산계급 노동자들이 단합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터내셔널이에요. 이게 인틀. 노동자여,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참 민망하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국 누가 패권을 지느냐는 싸움이고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한 거예요. 1차 대전 때, 그죠? 이때. 프랑스의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 수많은 파가 있는데 인터내셔널 하자. 우린 노동자가 단결해야지. 다 이게 알고 보면은 다 가진 놈들의 장난이다. 라고 엄청 떠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 나니까, 그죠? 프랑스의 모든 공산주의자 다들 전쟁에 가담해요. 눈앞에 현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스주의의 사실 막 공산주의는 국제 글로벌주의입니다. 이게 국제주의인데 이 국제주의가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은 저놈들한테 우리가 밟히는데 무슨 뭐 독일이 이기면 독일 노동자가 우리 프랑스 노동자를 밟아버릴 건데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가서 먹힌 데라고는 사실은, 그죠? 러시아밖에 없죠. 그래서 러시아가 일국 사회주의라는 걸 채택하는 거예요. 막시즘이 역시 그 사람도 참 칼럼니스트인데 머리 좋은, 그죠? 이상주의가 결국 이때 흐름은 국가주의란 말이에요. 내셔널리즘이 대세고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엔 실패하죠. 그죠? 실패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부활시켜보자 한 것이 바로 종속이론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선진국에 가면은 상발통과 하발통이 있고, 후진국에도 상발과 하발이 있는데, 그죠? 요것들하고는 서로 통정하고, 그죠? 정통하고, 통을 좋아해. 요것들끼리는 서로 간에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단결해서 얘네들 엎어버리자는 게 그게 종속이론이에요. 그게 뉴마크시즘이죠. 이것도 안 먹히잖아요. 국제공산주의라는 게 참 그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죠? 자, 현대차가 있어요. 현대차가. 현대차에 이제 정시 가문이 있고, 그죠? 현대차 노조가 있어. 얘네가 일본 도요타 차의 노조하고 합치겠어요? 연결하겠어요? 미쳤어요? 현대차가 막으면 지네가 다 낙동강 오리알인데? 우리가 노조가 합쳐서 이런 주인들 한번 패주자. 가당치도 않은 소리죠. 그래서 종속이론이 그냥 깨갱해버렸죠. 지금 남아있는 건 남미 교황이 나온, 그죠? 거기만 이제 이렇게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 보면 완전히 해방신학 쪽에 완전 그쪽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니면서 연설하시는데 그냥 박수 쳐주는 거야, 그냥. 오르신 말씀. 잘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이지 뭐. 이게 되지도 않는 일인데. 지금의 흐름은 아직도 이게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요. 아직은 안 끝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국가로서의 이거는 분리 단위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투쟁하고 있고 그런 싸움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등장한 게 사실 이때란 말이에요. 그죠? 한 흐름 시작하면 360년은 가거든요. 2128년. 예? 우리 축구 100년 뒤. 이때나 돼야지 이제 사실은 국가라는 이 틀이 불필요하다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아니에요. 잠깐 제가 글을 썼지만, 그죠? 중국이 그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게, 그 다음 중국몽, 제가 상서 강의할 때 했죠, 그죠? 구주오복. 중앙에서부터 거리를 둬서, 그죠? 1복, 2복, 3복, 4복 해서 저것들은 쌍것들이니까 조금만 와서 걔에게 좀 복속에도 봐주고 옆에 놈들은 열심히 바치게 만들고 지금 중국이 여기에 있고 미국을 이제 나중에 이걸로 만들겠다는 거야. 황복이나 이렇게 황복으로 저놈들은 상놈들로. 그때까지는 당분간 중국은 그거예요. 한산에 호랑이 2마리 있을 수 없다. 그게 문제인데, 그럼 싸우는데, 그죠? 중국 얘기는 이거예요. 산이 2개다. 여기 경계선이 뭐냐면, 이제 태평양, 하와이다. 그래서 요 산은 우리가 중국 호랑이 먹고, 니네는 아메리카 대륙이나 그쪽 먹어라. 서로 간에 이거 딱 경계하고 싸우지 말자. 미국이 미쳤다고 동남아시아에서 물러가겠어요? 그 말은 동남아시아 미국 나가시면 요건 TPP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중국이 나오는 방식이 이게 따지면 오늘날에 이게 네오파시즘입니다. 이거야말로. 딱 하나 빠졌어요. 다 파시즘은 반공입니다. 반공.
근데 저가 공산당이니까 반공은 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게. 이게 옛날 대동아 공영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하면서. 제가 볼 땐 중국이 미쳤어, 이제. 저기 돌았어. 조만간 무너집니다. 중국이 지금, 그죠? 후주 오복을 할 만한 역량이 어디 있어요, 저것들이. 근데 중국 애들이, 중국 청년들이 지금 2008년 올림픽을 계기로 지금 애국주의가 막 몸달았어요. 막 까르푸 불매운동하고. 근데 중국도 지금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조만간 중국도 일자리 제공 못해요. 중국도. 이미 일자리가 지금 제공 안 되고 있어요. 공산당은 원래 있잖아요. 일자리를 딱 당에서, 국가에서 제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청년들 일자리 제공 의무가 없어. 그냥 뭐 노사정 해갖고 하는 척 하고 뭐 그리고 나서 뭐 청년 펀드 하고 뭐 기껏 다야 그게. 중국 공산당은 이것들 일자리를 책임져야 돼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중국이. 중국은 조만간 내부의 이 불만이 그죠? 걷잡없이 터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이가 중국 몽추장하고 신형 대관계 해갖고 공산당으로 밀고 가자 하는 결석을 다진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중국이 사실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요. 하발통 일자리 그동안에 뭐 했는데 뭐 인도 나가고 베트남 나가고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조만간요 얘들 줄 자리가 없어요. 중국이 지금 사실은 굉장한 앞에 거대한 지금 분노 게이지가 이제 급상승하고 있어요. 공산당 체제는 유지해야 되고 일자리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불나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승절 같은 되지도 않은 행사를 하고 뭐 나중에 동영상 나가면 또 대통령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건 빼고 이게 지금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굉장한 지금 문제점이에요. 우리도 문제가 크지만 우리는 국가가 일자리 제공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건 네 탓이야. 그래서 뭐 청년 희망 펀드나 만들고 뭐 그럼 되지. 뭐 어쩌라고. 근데 중국은 이거 어쩌라고가 안 돼요. 당의 정통성에 대해서 지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곧 나온다 봐요.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통일 관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북한, 남한인데, 그죠? 이런 전제입니다. 둘 다 진의 영역에 와서 복속했을 때 이걸 통일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북한이 다 북중국의 아까 말한 구주 오복 중에서 한 2복이나 3복 될 때 그랬을 때 니네들끼리 왜 갈라져 있니? 합치지. 이게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통일에 대한 적의 생각이에요. 전제가 뭐냐? 길 때. 복속에 들어갈 때가 중국의 통일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죠? 중국한테 기어 들어가겠어요, 또? 이게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게 뭐냐면, 중국이 요구하는 건 이런 조건인데, 이거 어림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죠. 아, 중국이 자빠지겠구나. 중국 자체가 진의 문제로 자빠지면,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중국이 개입할 여력이 없겠구나. 그러면 통일되겠구나.
그래서 남북한의 통일은요, 중국의 신경마비를 전제로 해요. 이게 조만간 일어날 일입니다. 그 다음 미국에서 볼 때, 그죠? 한국이 갖는 전략적 이점이 우리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60만 대군이죠. 그죠? 징병제를 통해서 양질이야, 또. 애들이. 사실상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볼 때 이게 바로 양질의 저렴한 용병입니다. 엄청난 용병이에요. 질도 좋고 애들이 그냥 한 달에 한 7, 8만 원 주면은 해피해서 돌아가는 사기도 높고 머리도 좋고 미국이 한미 동맹을 통해서 절대 이걸 요구하지 않지만 사실 이게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전략적 잠재적 이익이에요. 한국에서 갖고 있는 미국의 가장 큰 이득은요. 아시아 대륙에 쐐기 하나 박아놨다는 거. 불침 항공모함이잖아. 교두보. 언제든지 들어가서 간섭할 수 있죠.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두 번째, 대단한 용병, 싼 용병, 퀄리티, 하이 퀄리티.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엄청난 국익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유지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시장도 좀 와서 열어주고, 그래서 FTA 통해서도 하고, 얘네들이 먹고 살아야지만 이게 유지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미국이 갖는 가장 큰 전략적인 이익입니다. 이 병력은 유사시에, 그죠? 중국에 갈 때, 미국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총알바지 쓰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 육상 병력 없잖아요. 뭐, 러시아 갈 수도 있고. 엄청난 잠재력이, 얘네들은 다만 뭐가 없냐? 눈이 없어. 눈알이 없어갖고, 조기 경보기나 이런 것은 다 미국이 대줘. 감시 자원, 이걸. 한국은 딱 이게 봉사야. 딱 봉사인데 이제 앞을 보고 때리고, 눈은 적어 갖고 있고. 이번에 뭐, FX 전투기 사업 아이사 레이더를 안 준다고. 당연히 안 주지. 그 눈을 왜 주겠어요? 미쳤어요? 이거 당달 봉사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애시당초 안 주기로 돼 있었어. 이건 거짓말이야. 눈은 다 친애가 갖고 있고, 봉사 안내하면 안마해. 엄청난 이득이에요. 이걸 위해서 한국은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갖는, 아시아에서 갖는 엄청난 이익이고 또 지네들의 자랑이죠. 요걸 뒷받침하는 거 일본을 만들어서 이건 해군이나 해라 그러는데, 그죠? 이것들은 이제 바다로 가서 맞고, 육장은 한국이 맞고, 이것들이 티격거리니까, 그죠? 좀 싸우지 좀 마라, 막 이러는데, 계속 뭐 그냥 가서 뭐, 과거사 인식이 없다는 둥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을 놓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익인데 왜 그걸 함부로 포기해요? 근데 이것들 너무 이제 앙탈 안 부리게 좀 이렇게 하면서, 눈도 좀 달라 그러면 좀 뭐 가짜 눈도 하나 주고, 이렇게. 뭐 그게 지금 미국이 하는 작전이에요, 이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60만의 예비군 동원 300만이 있어. 엄청나지. 멕시칸 같은 놈도 군대 뽑아봤자 무슨 뭐 마약이나 하고 뭐 탈영이나 할 텐데, 이놈들 얼마나 착해요. 막 군기 세고 뭐 똑바로 돼 있고. 참, 양놈들 속으로 흠밑에 죽을 거야, 아마. 미국은 일부 한국을 안 버립니다, 그래서. 피보트 아시아의 핵심이 이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